지가 임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선관위에. 위원장이고 이제 사무총. 그러니까 자기가 2년 동안 그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한테 그거 안 물어봤어요, 자기가? 거기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자기가 예를 들면 다 자기 사람으로 확인한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가 못 믿어가지고 네. 자기가 거기다 예를 들어 군대를 보내가지고 거길 탈취해라? 제가 볼 때 이거 말이 안 되는 이 논리이기 때문에. 소송도 모든 게 다 무혐의로 풀려났잖아요. 예. 이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재판들이 다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음모론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판결이 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부정선거로 가면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요. 국회 해산을 위한 음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당연하죠. 선관위를 탈취한 거라고 네. 얘기하는 게 정확해요. 그러면요. 선거 부정을 얘기할 필요 없어요. 네. 국회 해산을 위한 명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광훈은 하는 얘기가 이번에 만들어진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딱 얘기하잖아요. 절반 이상이 부정한 것으로 국회의원이 됐다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냥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 보수 네. 아주 극단적인 극우 이런 분들은 그걸 믿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선동이 지금 예, 먹히고 선동을 있다. 하니까. 또는 이 선동을 국힘이 은연중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면 용산도 그 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예. 이런 이제 선동에 예. 마치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처럼 하면서 행동을 하고 수사 지연하고 그리고 조사 거부하고 또 검찰과 내통한다는 소문이 계속 있습니다. 검찰하고 조율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시간을 최대한 끌어보자. 검찰에서 수사받는 방향을 정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걸 지켜보는 언론은 문제제기를 계속합니다만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영향력 있게 우리가 덤벼들어서 실행이 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느냐는 것은 이제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핵심이 이제 하나가 이제 민정수석이 문제 아닙니까? 민정수석. 민정수석이 새로 임명되면서부터 검찰이 완전히 급발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다음에 특히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위 그 친위 쿠데타 내란 이후에 소위 또 민정수석이 모인 자리 이후부터 또 같이 급발진이 벌어졌습니다. 전 그렇다면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검찰 라인들을 돌리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계속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 게 뭡니까? 용산에 있는 참모들이 유튜브들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네. 저기 MBC 가서 좀 시위 좀 할래요? 이런 거 계속 했단 말이에요. 이번도 마찬가지인데 정광훈이 왜 움직였을까 갑자기 이 상황에서. 저 그렇다면 정광훈을 비롯한 유튜브 극우 아스팔트들에 대해서 용산 차원에서 상당히 오더가 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소위 지금 친윤 중에 중진들이 갑자기 한동훈을 완전히 몰아내는 작업들을 한 5, 6일 전부터 쫙 추진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7, 8일 전부터. 전 이것도 용산 오더라고 보는 거예요. 용산을 네.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전 용산에서 검찰과 극우 유튜버들, 아스팔트, 그다음에 저희 친윤 중진 그룹들을 움직여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2차 내란 사태라고 규정하는 게 전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그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거고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 알려드리는 건데요.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내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데 여당에서 참여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 개최하겠다라고 일단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지금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예. 자,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하지 않겠습니까? 임명하겠습니까? 내일 인사청문회 강행하면 임명해야죠. 임명해야 제가 볼 되고. 땐 그거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당연히 임명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예. 지금 한덕수 총리를 놓고 얼마나 지금 국힘당은 국힘당대로 또 우리 저 시민들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얼마나 많은 또 이렇게 압력 당위성들을 주장하겠습니까? 그런데 한덕수의 성향을 그동안의 성향을 봤을 때는 또 이상한 또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불안감이 있는 것이고 당연히 지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선이라면 당연히 임명해야만 마땅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이 방송을 보는 시민들이 열정과 또 그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져야만 이것이 내일도 성원 속에 이것이 잘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네. 여지도 주지 말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예, 거예요. 그 말이 돼? 이렇게 가야지. 그러니까요.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큰 있다라고 거 얘기를 하면 안 여지를 되는 주지 거고. 아니 말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당연히 예. 추천을 했으면 해야지.
당신은 어떤 사람이야? 여전히 당신은 내란의 피의자로 지금 돼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 상황이야.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을 탄핵했기 때문에 직무를 대행해야 되니까 존재하는 거고 이 직무가 끝나면 당신도 수사받아야 될 상황이야. 이 상황에서 당신이 무슨 권한을 행사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정확하게. 그걸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이제 제대로 판단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 걱정이 앞서고 있고 지금 민주당이 어느 정도 한덕수 권한 대행과 얘기를 나누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 지금 걸려 있죠. 특검 문제 지금 걸려 있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문제도 지금 아무것도 진척이 안 되는데 특히 상설 특검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임명하면 끝나잖아요. 그것도 지금 안 하잖아요. 그 시간이 없어서 안 할까요? 아니요, 제가 좀 송부된 거로 알고 있고 3일 이내인가요? 3일 이내에 저기 추천한 사람한테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시간이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가면 이제 그걸 확인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할 것이니까 저는 상설 특검을 추천한 사람에 대한 한덕수의 태도가 전체적인 향방을 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라고 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덕수의 결정에 대해서 두 가지로 보는 거죠. 하나는 한덕수란 사람이 자기가 이런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의 전체적인 인생을 위해서라도 소위 거부권 행사나 이런 거 절대 안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측면에서는 소위 개인적으로 굉장히 치명적인 무엇이 있을 수 있다. 캐비넷 같은 거죠. 이걸로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것에 대한 손을 들 것인가 이것이 좀 고민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확인되지 않은 그냥 추정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저는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는 빠른 시일 내에 탄핵해야죠. 무조건 탄핵해야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탄핵을 하고 들어가자. 일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맡겨놓자고 하는 이제 민주당의 선택이 맞느냐. 확실하게 내란의 공범 또는 내란의 방조범이면 탄핵을 딱 시키자. 이게 지금 국민들의 열망 아닙니까? 댓글이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한덕수 지금 믿어서는 안 된다. 일단 탄핵을 시키자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이미 이것은 민주당과 야당에서 결정을 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체제로 가자라고 얘기했었고 그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당대표가 한덕수 총리와 통화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돼서 체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덕수가 아니면 최상목이면 믿을 수 있는 거냐? 이것도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최상목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있는 국무위원은 다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차근차근 다 탄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덕수, 최상목 다 그렇게 해서라도 탄핵을 다 하더라도 올바른 정의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직을 걸고 뭐 법무부의 그분처럼 또 여러 이번에 의로운 행동을 보여준 정부 고위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처럼 직을 걸고 이게 중요합니다. 직을 걸고 탄핵을 계엄을 반대했던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그 사람 외에는 모든 국무위원들은 동조범이에요. 무조건 동조범입니다. 장관이고 총리고 뭐 이제 관련된 국무위원들은 모두가 다 사실은 탄핵감이고 이제 구속감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뭐 조금이라도 빈틈을 줘서는 안 된다고 여기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약조를 했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본인도 이제 동조범이지만 이제 권한대행을 할 만한 적절한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시적으로 맡기는 거니까 올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해 달라라고 하는 그 의도였지 이 국힘당이나 용산의 눈치를 보고 그런 총리 시절에 했던 식으로 이 권한대행을 하지 말라는 게 국민들의 염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는 자칫 만약에 거부하면 바로 탄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막았던 사람,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군인, 그 정의로운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이 대한민국에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내란과 군사 반란을 일으켰던 세력에게 동조했던 사람을 법적 절차에 의해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맡겨놓자. 그런데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그러면 이걸 목숨을 걸고 정의를 지켜냈던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사람의 위치에서 당연히 탄핵을 시키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과 상식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과감한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지키지 못하면 못할 때 탄핵할 것이 아니라 선행적으로 탄핵을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겁니다. 예, 뭐 그 말씀은 동의하는데요. 예. 이제 문제는 일단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설특검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무위원들이 다 제가 볼 때 다 비겁한 인간들인데요. 아무 얘기를 안 하거나 자기는 소극적으로 반대했다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반대해놓고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거짓말하는 거라고 보는 상황인 거고요. 제가 볼 때 거짓말 그러니까 반대 잘 안 했다고 봐요. 아니 뭐 5분도 안 되는 국무회의 동안 뭐 별도로 가가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러시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소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내란이 벌어졌다는 측면에서 국무위원들은 그 죄 앞에서 자기들이 벗어날 길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는 없잖아요. 거죠. 기록. 예, 없다는 거는 본인들의 그 의사 개진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회의록이 없다는 거는. 자, 지금은 앞뒤 가리지 말고 사적생입니다. 죽을 각오로 해야 살아난다는 말씀을 RASKE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들은 내란 공범입니다. 대통령 선거 준비는 나중에 하면 됩니다. 한덕수한테 시선 돌려놓고 윤씨 부부 다시 돌아올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AIDA님 정말로 정확한 지적이고 이미 그 작업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민주당 이재명이 대통령 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탄핵 정국을 말 그대로 폐악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홍준표 다시 여기에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명태균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고 오늘 명태균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만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데요. 홍준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면으로 이제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명태균 게이트가 뭔가 터져 나오면 자, 홍준표, 오세훈 그리고 윤상현까지 다 큰일 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아예 대통령 탄핵이 되지 않도록 막아보겠다라고 입장을 바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자기들은 목숨을 걸어야죠. 목숨을 진짜로. 걸고 있다. 뭐 예를 들면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가 지금까지 보면 명태균 씨가 얘기한 내용들은 조금 과장됐을지언정 대부분 사실로 등장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 레이더망에서 오세훈, 홍준표 이 두 사람이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벗어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명태균 게이트에 나와 있는 황금폰이라고 하는 휴대폰 3개와 USB 하나가 까지면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 자체가 지금 대통령 윤석열 탄핵과 결부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이 고리가 풀어지게 되면 좀 모든 실체가 밝혀지게 되고 이 실체가 밝혀지게 되면 저는 홍준표 오세훈뿐만 아니고요. 네. 저는 국민의힘은 좀 괴멸할 거라고 봐요. 괴멸한다. 왜냐하면 공천 장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 예.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이고 여론을 조작해서 소위 공천을 받고 공천을 받아서 권한을 행사해서 권한을 가지고 대가를 나눴다라는 얘기들에 자, 악의 이 부패 순환 구조라고 하는 것이 다 눈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소위 이 윤석열 김건희 하에서 꽉 막혀서 용납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터지는 순간 모든 사실이 밝혀지는데 그들이 존재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거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